얼마 전 제 지인이 은퇴를 했습니다. 그 부부는 둘 다 대기업 직장인이었는데요. 누가 봐도 완벽한 은퇴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도 많이 받았고 연금도 잘 나올 테니까요. 게다가 자식들은 이미 다 취업을 했고 결혼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니 따로 돈이 나갈 일도 없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일은 그저 여생을 잘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을 가는 것 이외에는 너무나도 지루한 삶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은퇴 자금은 꽤 넉넉해도 딱히 무엇을 해야 할지는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 계획도 없고 너무 바쁘게 살아서 친구도 많이 없었습니다. 이제서야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노후 준비를 생각하면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경제적 여유가 뒷받침이 되면 좋겠지만요. 돈뿐만 아니라 건강과 취미, 인간관계, 봉사활동과 같은 여러 영역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밸런스 있는 노후 준비란 돈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과 정신적인 혹은 심리적인 면까지도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어야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시니어들의 취미 활동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탁구입니다. 테니스와 배드민턴은 생각보다 힘든 운동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트장 안에서 뛰어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폐활량이 안 좋거나 무릎이 약한 분들께는 의외로 위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탁구는 실내 스포츠로서 테니스나 배드민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합니다. 날씨의 영향도 받지 않고요. 비용도 저렴합니다. 게다가 탁구는 사람을 사귀기 좋은 취미 운동이기도 하죠. 탁구 동호회, 카페 등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탁구는 두뇌 건강 및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뿐만일까요?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만 탁구를 하셔도 건강에 좋습니다. 게다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이므로 시니어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두 번째, 등산입니다. 등산은 개인적으로 50대부터 60대 분들께 추천하는데요. 이분들은 아직 근력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하는 게 건강에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취미 생활은 돈이 들지 않으면서 건강까지 챙기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등산이죠. 막말로 동네 뒷산에 가면 그만이니까요. 게다가 등산을 하면 성취감도 느끼고 즐겁습니다. 굳이 친구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요. 부인 혹은 남편과 함께 등산하며 도시락을 먹어도 좋습니다. 입문자라 할지라도 돈이 들지 않는 장점도 있고요. 세 번째, 걷기 운동. 사실 걷기 운동만 잘해도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노년기에 하는 걷기 운동 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녁에는 운동하지 않는 것을 가급적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야간에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가장 많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압은 아침에 가장 높아지는데요. 만약 고혈압을 앓고 있다면 아침에 걷기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관절이 좋지 않다면 스틱을 하나만 사용하지 마시고요. 2개를 사용하여 양쪽 체중의 균형을 분산시키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스틱을 이용하면 팔 근육이 개입되는데요. 따라서 상체 근육 발달에 좋습니다. 이는 척추기립근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걷기 운동만 하셔도 비만, 고혈압, 당뇨병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수영. 수영은 조금 의외일 수 있겠는데요.
수영은 생각 외로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실제로 수영이 노년층 낙상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특히 전문가들은 70세 이상 노년층에게 제일 적합한 운동이 수영이라고 주장합니다. 수영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초대사량 및 폐활량 증가, 관절 강화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수영을 해두면 코어 근육에도 좋으니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5번째, 자전거 타기. 자전거는 등산과 달리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저의 경우 산에 올라갈 때는 무릎이 아프지 않은데요. 이상하게 내려갈 때면 항상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 저와 같은 통증을 느끼신다면 자전거가 제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전거를 꾸준히 타면 폐활량이 증가하는데요. 평소 걷기만 해도 숨이 차는 분들은 자전거가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한 연구 자료가 있는데요. 7일에 3번 이상 자전거를 타는 노인은 신장병과 중풍 발병 위험이 최대 50% 낮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암의 발병률도 낮아진다고 해요. 6번째, 독서. 돈을 들이지 않고 평생 동안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 중 하나는 독서입니다. 혹자는 돈이 드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핑계입니다. 도서관에 가면 무료로 대여가 가능하고요. 요즘에는 지하철에서도 도서 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풍부한 정보와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활동입니다. 7번째, 명상. 명상은 몸과 마음을 조절하고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활동입니다. 명상은 돈을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으며 특별한 장비나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정신적 건강 측면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명상은 건강한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혈압 조절, 스트레스 감소, 수면 향상, 정서 안정성 향상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8번째, 식물 키우기. 식물 키우기는 비용 효율적인 취미입니다. 씨앗과 흙, 물그릇 등은 비교적 저렴하게 구할 수 있죠. 또한 식물을 돌보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성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식물 키우기는 예술적인 창의성을 발휘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화분 디자인, 정원 계획, 식물 배치 등을 통해 창조적인 측면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쓰는 과정 속에서 뇌가 활성화되는데요. 이는 치매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니어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취미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의견이 있다면 반드시 댓글을 적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게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